안녕하세요. 투자하는 미군입니다. 요즘 제가 훈련하고 근무가 많이 겹치면서 영상 제작에 딜레이가 생기고 있어요. 최대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바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주식이죠. 알크인베스의 CEO 캣 디우드가 팔란티어에 대해 공격적인 매수를 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팔란티어는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이 매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가는 고점 45불대에서 반토막인 20불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죠. 일단 미군의 입장으로서 팔란티어가 미군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보안상이니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팔란티어 웹사이트에서 민간인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팔란티어는 미군의 특수작전, 정규전, 정보작전, 보급작전, 인력 및 전쟁 후 안정화 작전에 특화된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미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전의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걸 기업형 구독 서비스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번 팔란티어를 사용하면 기업 활동이 팔란티어의 시스템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팔란티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데 이건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팔란티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팔란티어의 창립자 그리고 CEO인 알렉스 카르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솔직히 이 사람이 사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회사를 잘 이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좀 더 얘기가 달라지죠. 알렉스 카르프가 그동안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좀 무신경한 편이었는데 왜냐하면 알렉스 카르프는 사람들이 흥미를 끌만한 여러 토픽은 잘 말하는데 그에 반해서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대한 사업 구조를 설명하는 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월스트리트의 기관들이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AI와 데이터를 혼합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업들이 회사 업무를 최적화하고 회사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미래에는 고객 회사를 잠재적으로 성장시킨다인데 이 부분을 헤지펀드 같은 큰 손들 월가의 보수적인 기관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보통 투자를 하기 전에 회사에 대해 공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수익 구조와 앞으로의 디렉션, 성장 방향을 알아야 선뜻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팔란티어는 대중을 포함해서 투자 기관들에게 본인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데모데이도 사실은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를 설명하는 이벤트였죠. 그런데 팔란티어를 사용하는 미군인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전공자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CNBC에서 알렉스 카르프의 인터뷰를 봤어요. 사회자가 알렉스 카르프한테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수익 구조에 대해 물어봤는데 알렉스 카르프가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기보단 다른 흥미있는 주제로 옆길로 새더라고요. 아무래도 기관들이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투자금을 넣을 수 있는데 회사에 대한 판단이 안 서서인지 월가의 큰돈들이 팔란티어에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큰돈이란 말은 캣 디우드의 알크인베스나 ETF가 아닌 헤지펀드의 투자금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렉스 카르프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쉽고 명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전통적인 기관들에 반해 캣 디우드의 알크인베스는 수백만 주씩 아주 공격적으로 팔란티어를 매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크인베스 같은 경우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잔뜩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팔란티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크인베스가 아주 공격적으로 팔란티어를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이런 행보하는 장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가 테슬라처럼 미래에 아주 강한 숫자를 보여줄 거다라고 판단한 거니까요. 물론 투자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제가 뭐라 하든 캣 디우드가 뭐라 하든 뉴스 기사가 뭐라 하든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본인의 손가락이죠. 하지만 알크인베스의 전문가들이 팔란티어가 미래에 상승할 것이라 분석하고 대량 매수를 결정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주가 예측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팔란티어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3M과 공급 체인을 위해 사업 관계를 확장한다라는 내용이죠. 3M은 설립된 지 100년이 넘고 전 세계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3M 같은 미국의 전통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와 사업 관계를 확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3M은 팔란티어 제품에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대기업이죠. 만약 3M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로 계약한 비용의 몇 배의 수익을 내거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리고 팔란티어와 장기적으로 계약을 확장할 수 있다면 이건 호재 중에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IBM이 팔란티어를 통해서 강력한 개방형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아실 필요 없고요. 우리 같은 비전문가 투자자들은 기술의 깊은 이해보다는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IBM은 아시겠지만 설립된 지 100년이 넘은 또 다른 미국의 전통 우량주입니다. 팔란티어가 이런 대기업의 업무 효율을 위해 계약을 한다. 이런 계약은 절대 작은 게 아니죠. 3M 그리고 IBM 이런 새로운 대형 계약들은 미래의 매출 증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계약들이 계속 나오니까 수많은 분석가들은 팔란티어가 매년 30%씩 성장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지금 팔란티어처럼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혼합한 수익 구조를 개선시켜주는 회사가 시장에 많이 없는 상황인 것도 한몫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에 팔란티어가 독점적인 위치에 설 거라고 예상되고요. 이런 대기업들과 장기적으로 사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높은 고정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팔란티어가 민간 회사 쪽으로 본격적인 세일즈를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큰 뉴스는 미래 주가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뉴스 내용은 단순히 팔란티어가 계약을 맺었다가 아니라 팔란티어의 고객회사가 팔란티어를 왜 사용하는지, 팔란티어를 사용하면서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팔란티어가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홍보하는 영상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 영상은 다른 회사들이나 투자자들에게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고 자사 제품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홍보가 되는 굉장히 스마트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팔란티어에 대한 소개는 알렉스 카르프 CEO가 더 잘할 거라고 보지만 이런 영상도 회사를 알리고 투자자들을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자, 다음 기사입니다. 팔란티어가 세계 최고의 광산 기업인 리오 틴토 장기 계약을 맺었다. IBM의 인공지능 섹터를 넘어서 자원 섹터에 진출했다는 것은 팔란티어가 한 가지의 산업 분야에 얽매이지 않는다. 전 산업 분야에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회사의 또 다른 잠재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뉴스는 작은 회사와 계약건인데 위에 소개한 다른 계약들하고 비교하면 작은 계약인데 뭐하러 뉴스를 내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팔란티어의 제품을 이용하는 회사가 크던 작던 가리지 않고 많아져야 합니다. 왜 많아져야 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난 매출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큰 회사 몇 군데에서 큰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수백만 개의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용료를 받기 때문이죠. 이런 뉴스는 팔란티어가 큰 규모의 회사뿐만 아니라 미드 사이즈,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에도 진출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팔란티어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시총 40조에 $2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P 레이쇼를 보시면 높아 보이지만 솔직히 저는 이게 미칠 듯이 높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팔란티어는 현재 정부를 포함해서 민간 전 산업 분야로 산업을 펼쳐나가고 있죠. 이제 회사가 이제서야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앞으로 이런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올린다면 현재 숫자는 과도하게 평가된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팔란티어는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5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엄청난 수익 구조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주식이지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팔란티어가 고객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고정 매출을 증가시킨다면 마치 넷플릭스나 아마존의 구독 서비스처럼 언젠가는 폭발적인 매출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팔란티어가 기업의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일상 속에서 유튜브나 배달 앱이 없는 세상을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저는 팔란티어도 동일한 케이스라 생각해요. 회사의 업무가 팔란티어를 통해서 돌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팔란티어의 사업 구조는 기업 속에 완전히 녹아드는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굉장한 수익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팔란티어 제품을 베낄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 없는 것도 나름 한몫하고 있죠. 제가 팔란티어를 보면 테슬라나 페이스북을 떠오릅니다. 이 두 개 주식은
투자자들이 정말 잘못 판단한 주식이죠.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기관의 투자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투자기관이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주식이라고 해서 그 주식이 나쁜 주식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부터 투자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면 기억하실 텐데 뉴스에서 기관 분석가들이 페이스북은 앞으로 가망이 없다.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사업 구조다.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드는데 페이스북과 같은 컴퓨터 플랫폼은 미래가 없다. 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잖아요. 결국 다 틀렸죠. 페이스북은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수익 모델이 되었고 현재 미국 시총 5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팔란티어는 월스트리트가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겠지만 아직까진 월가의 기관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죠. 자, 이 사진은 S&P 500의 기업인데 여기서 아주 작은 양의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5년간 이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 제품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기 수많은 우량 회사들이 5년 안에 팔란티어를 사용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는 좀 더 작은 중소기업들이 팔란티어를 사용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미국의 중소기업의 수입니다. 대략 3천만 개 정도 되는데요. 팔란티어는 그동안 정부나 민간 부문 쪽에 우량 기업을 상대로 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미드 사이즈, 다시 말해서 대기업보다 좀 더 작은 중견기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까운 미래에 팔란티어가 높은 확률로 중소기업을 위한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팔란티어가 중소기업에 집중할 때는 아니죠. 정부 산업이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계약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량 기업에서 팔란티어의 점유율이 충분히 올라가면 이후에 중소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팔란티어가 안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팔란티어를 보면 테슬라가 떠오릅니다. 테슬라의 사업 전략이 어떤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테슬라는 모델 S와 X를 출시했죠. 판매 가격은 1억 정도 하는 차인데 이런 비싼 차를 사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상위 10%에서 15%밖에 없잖아요. 테슬라는 처음에 이런 수익성이 높은 비싼 차량을 판매했어요. 이후엔 모델 3와 모델 Y가 나왔죠. 이제 테슬라가 중산층을 타겟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테슬라의 목표는 현재 로봇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우버 같은 공유 택시보다 싼 값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인 거죠. 이렇게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전략이 현재 테슬라의 비싼 주가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팔란티어가 테슬라와 정말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와 대기업 계약은 모델 S와 X, 중견기업 계약은 모델 Y와 3,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 계약들은 로봇택시, 공유 서비스에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팔란티어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가의 기관들이 팔란티어를 앞으로 계속 지나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팔란티어가 기관이 좋아하는, 월가가 좋아하는 주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결국 이제 아크 인베스트나 ETF가 아니라 헤지펀드의 투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미래에 조심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뒷부분은 이제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혀가 꼬이네요. 말을 계속하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I asked Palantir co-founder and CEO Alex Karp for his take on investor speculation and short-termism. We're in this for the long haul. If you are speculating or you are, or you're thinking about the short term, there are plenty of other things to invest in. We're building the company we believe in. We're going to do it for the long haul. There'll be ups and downs. My lawyers won't let me say more than that, but it's obvious. And if you want something else,
It's a huge world. Buy some other stock. You don't have to buy Palantir. No one's forcing you. We're completely liquid. Do something else. Joe, if we do get rates up to 1.9.